여기까지 써야 되지. 오,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요. 자, 혹시 수학상 처음 배우시는 분? 처음 배우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처음 배우시는 분은 다른 구로 이사를 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전학하셔야 돼요. 자, 다항식의 연산 뭐 하는 거냐면 이 다항식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관찰을 하는 파트입니다. 뭐 정리를 하자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들을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요. 오름차순 정리가 있다고 하죠. 그죠? 내림차순이라는 건 어떤 내가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x 기준으로 차수가 제일 높은 거, 예를 들어 3차가 제일 높다고 하면 제일 높은 거 쓰고 그 다음 항 쓰고 그다음 1차 항 쓰고 이렇게 차수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했을 땐 x에 관한 내림차순 이렇게 쓰시고요.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했을 땐 y에 관한 내림차순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그러면 이렇게 세모에 대한 뭐 a, 세모의 세제곱 더하기 뭐 b의 세모의 제곱 더하기 c의 세모 더하기 d 이런 꼴로 써져 있는 걸 세모에 관한 내림차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죠. 그쵸?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뭐 4의 뭐 x 플러스 1 뭐 빼기 5 이제 이런 식을 만나게 되면 얘가 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필기 어디다 하냐면 노트 가져와서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요. 그냥 책에 보이는 옆에 아무 데나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이제 손바닥에 하셔도 되고요. 알았지? 까먹지만 마세요. 알았죠? 까먹지만 마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2월달에 알려드리는 걸 까먹으면 하나 까먹을 때마다 등급도 하나씩 내려간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았죠? 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식을 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파트들도 좀 이따 이제 나눗셈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나올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내림차순이 있고요.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거꾸로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하죠. 정리를 해놓는 이유는 사실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정리를 해놓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다항식들은 문자가 막 여러 개가 등장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절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여러 개의 문자를 동시에 관찰할 일은 없어요. 알았죠? 내가 한 문짝씩 차근차근 x를 기준으로 관찰을 하던지 y를 기준으로 관찰하던지 뭐 이런 거잖아. 여기 막 뭐가 움직이고 있고 이쪽도 막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두 녀석을 관찰을 하자. 이런 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얘를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얘만 이렇게 움직임을 관찰을 한다든지 얘를 고정시켜 놓고 요 녀석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야.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정리를 통하여 하나씩 관찰하자가 이제 우리의 그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뭐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얘기했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죠. 곱셈 공식이 있고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 있죠. 뭐 고작 이런 거 써져 있잖아. 곱셈 공식엔 고작 이런 거 써져 있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의 b제곱이 뭐 이런 거 써져 있잖아. 그리고 또 곱셈 공식, 변형 공식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막 이런 거 써져 있어. 고작. 이 양만 해놓은 차이밖에 없잖아. 그치? 굳이 얘 따로 이렇게까지 써놓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그냥 이 식에서 이 양만 한 건데 학생들이 이 양 못할까봐 이것만 써놨을까? 그게 아니고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을 쓰는 명확한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쓰는 문제들은 언제? 식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언제나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씁니다. 시계값을 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문제 중학교 때 이런 거 풀어봤을 거야. A 더하기 B가 7이고 AB가 5야. 근데 이거 구하래. 그럼 니네가 이거 B는 이렇게 정리해서 그 이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A 값 찾고 B 값 찾아서 둘이 제곱시켜서 더했어. 혹시 그렇게 했어? 혹시 그렇게 안 했죠? 그쵸? 그렇게 안 했어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식의 전체의 값을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단 말이지. 뭘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지? 즉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 시계값을 찾는 그런 상황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녀석이 이제 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수학의 정석이나 센 둘 중에 한 권도 집에 없는 사람 혹시? 둘 중에 어느 한 권도 집에 없다. 자, 정석책이랑 센 기준으로 똑같이 곱셈 공식이 총 10개가 써져 있거든요. 똑같이 10개가 써져 있습니다. 순서도 다르지 않고. 이 10개를 있잖아. 너희가 백지에다 쓸 수 있을 만큼은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10개를 백지에다 쓸 수 있을 만큼 외우셔야 하는데 이제 쭉 써볼게요. 쭉 써볼게. 자, 띵. 자, 요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배웠죠. A 더하기 B에 A-B 이제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A의 제곱 빼기 B 제곱 이런 것도 배웠고요. 뭐 전개하는 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B의 X에 더하기 AB 이렇게 생겼습니다도 배웠고요. AX 플러스 B, CX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ACX 제곱에 AD, BC, X, B 여기까진 중딩 때 다 배우죠. 그렇죠? 우리가. 자, 고딩 때부터 배우는 녀석들이 이제 요런 애들이 나오고요. A 더하기 B에 세제곱 이런 거 나오고요. 그렇죠? 당연히 A-B에 이제 세제곱도 나오겠죠. 그렇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뭐 X 더하기 C의 제곱도 써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니?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에 플러스 들어가 있는 공식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이런 것도 있어요.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과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것도 하나 써져 있고요. 책에. 그 다음 마지막 이런 것도 써져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이런 거 다 안 썼네요. 안 쓴 게 되게 많네요. 이런 것도 써져 있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아닌가? 바로 이거 씁시다. A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부터 써야죠. 괄호 A 제곱 빼기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녀석들도 책에 다 써져 있습니다. 다들 우변에 뭐가 들어갈지 이제 머릿속에 사실 제곱 왜 있는 거예요? 제곱 왜 있는 거예요? 제곱 왜 있는 거야? 이제 뭐가 들어갈지 어느 정도는 다들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자, 먼저 이 녀석부터 좀 관찰을 해볼게요. 이 녀석부터. 자, 이 녀석은 뭘 좀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항계수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항계수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항이 2개짜리 다항식의 전개식의 계수를 말씀드릴 겁니다. 항이 2개짜리 다항식. 봐봐. 자, A 더하기 B의 1차부터 제곱부터 A 더하기 B의 자, 일단 3개만 써놓을게요. 자, 얘를 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이거 자체가 그냥 A에 대한 1창, A를 기준으로 상수항이니까 이게 A에 관한 내림차순이죠, 지금. 얘를 A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한 게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쵸? A에 대한 2창, 1창 상수항입니다. A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더하기 3 A제곱 B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써져 있죠. 그쵸? 자, 개수만 불러볼래요? 1차항 개수 얼마예요? 1차항 개수 1이죠. 그쵸? 상수항 개수 얼마예요? 1. 그치? 개수만. 오케이? 2차항 개수 얼마예요? 2차항 A에 대한 2차항 개수 1. A에 대한 1차항 개수 얼마예요? 2. A에 대한 상수항 개수 얼마예요? 1. 문자는 빼고요. 알았죠? 이렇게요. 내림차순 순서대로 개수를 불러보면 1, 3, 3, 1의 순서를 가지고 있죠. 혹시 규칙이 보이시나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오죠. 지금 규칙이 이렇게 둘이 더하면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오고요. 양쪽은 이쪽은 계속 1이고요. 이쪽은 계속 1입니다. 오케이? 그럼 밑에 숫자가 뭐 써질까요? 1, 4, 6, 4, 1이 써지겠지. 그럼 이건 어떤 녀석의 개수일까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순차적인 개수가 나오는 거겠지요. 그쵸?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의 4제곱, 그 다음은 4에 A의 세제곱이 있으면 B 하나 있을 거고요. 6에 A제곱, B제곱이 있을 거고요. 또다시 4에 A 하나 있으면 B 3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의 4제곱이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A 더하기 B의 전개식의 개수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써놓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이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다항식의 개수의 전개식의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간혹 5제곱 막 물어보고 그러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요 계산 연습을 할 때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배울 겁니다. 무슨 성질이 있냐면 되게 신기한 성질들이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숫자 10이죠. 그쵸? 여기 또로로롱 더하시면 이제 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차차 배워 나가실 겁니다. 어쨌든 요 다항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누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누구 얘기를 해볼까요? 누구 얘기를 요 녀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 얘기를. 요 녀석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전개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항식, 이거는 뭐 공식을 외우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공식을 외우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런 거 니네 전개할 수 있니? 근데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 써보자. 선생님 앞에 2 붙어있는데요. 전개를 할 줄 알면 뭐 2가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은 없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x에 대한 몇 차식인지 계획이 혹시 서시나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그쵸? 3차식이고요. 그러면은 뭐 몇 x, 이제 얘랑 곱한 게 이제 x 세제곱일 거니까 이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럼 2차항들이 있을 거고 1차항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 이제 상수항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치? 자, 그럼 그때 이 2차항의 개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건 우리가 전개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될 텐데요. 전개란 요 괄호에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와 이 둘 중에 하나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하면 한 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한 게 항 한 개가 만들어져요. 그쵸? 그럼 2차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서 1차항을 고르고 여기서 1차항을 고르고 여기서 상수항을 고를 때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상수항을 고르고 여기서 1차항과 여기서 1차항을 고를 때가 있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상수항을 고르고 여기서 1차항과 여기서 1차항을 고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는 개수가 몇이 생기겠어요? 2차항의 개수가 2가 생길 것이고요. 이때는 개수가 몇이 생길 거예요? 마이너스 6이 생길 거고요. 이때는 개수가 몇이 생길 겁니까? 1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중딩 때 막 노가다 뛰듯이 막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얘부터 전개해놓고 그 다음 막 분배해가지고 얘 전개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알았죠? 1차항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반대로 두 군데서 상수와 한 군데서 1차를 고르셔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1차 고르고 상수 고르면 마이너스 3이 생길 거고요. 그쵸? 여기서 1차항 x 고르고 상수 고르면 플러스 1이 생길 거고요. 여기서 1차 2x를 고르고 상수를 골라버리면 마이너스 6이 생길 겁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상수 골랐을 때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항이 생길 거니까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사실 전개를 할 줄 아냐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나머지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좀 특이한 녀석인데요. 얘는 나중에 인수분해하면서 배울 거고요.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하면서 이제 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녀석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빼기 3ABC죠. 그쵸? 세제곱이 들어가는 유일한 곱셈 공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을 물어보는 값은 열의 9은 이 공식을 써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혹 예외의 상황들이 존재는 합니다. 알았죠? 그 예외의 상황들을 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 공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형 공식으로. 여기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내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백지를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곱셈 공식 10개 써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냥 백지에다가 여기 쭉쭉 쓰라고요. 알았죠? 오케이, 자,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인데요.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불러볼까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있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AB 있어야 하고요.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있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이건 또 처음 보시나요? 혹시 플러스 4AB 있으면, 플러스 2AB 있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자를 x랑 x분의 1로 바꿔볼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이건 어떻게 바꿀까요?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꿀 거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자 2 이렇게 바꿀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풀어볼까요 우리?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5랍니다. 질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얼마일까요? 풀어보세요.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은 안 되나요 혹시? 마이너스 루트 3이 안 되는 건 모르겠다. 나 마이너스 루트 3이 안 돼요. 모릅니다. 오씨, 없어요? 천재들인가요? 자,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제 제곱이 이제 3입니다까지는 이제 찾아지는데,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이제 얘가 어떤 문제는 뿔만 루트 3이라고 써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루트 3만 써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마이너스 루트 3만 써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녀석의 부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는 x의 범위가 딱 넷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거든요. 넷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 x가 1보다 크다. x가 0과 1 사이 숫자입니다. 세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예요.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넷 중에 하나의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요 녀석의 부호가 얘네 둘은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죠. 1보다 큰 숫자는 역수가 0과 1 사이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x가 1보다 크면 역수는 0과 1 사이 숫자고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숫자보다 더 크네요. 그러니까 양수겠죠. 거꾸로 x가 0과 1 사이 숫자면 이렇게 역수치한 건 1보다 크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게 되니까 이제 음수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는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숫자예요. 그렇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플러스고요. 마지막 이때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x의 범위가 따로 없을 땐 뿔만 루트 3이라고 써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죠? 자, 다음 공식 세제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공식이 우리가 머릿속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뭘 이렇게 빼는 게 있고요.
요거는 곱셈 공식 변형 페이지에 써져 있고요. 요 녀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있잖아.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인수분해 페이지에 보시면 써져 있습니다. 교과서든 뭐 어디든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의 규칙을 먼저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지? 자, 그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역시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쓰시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에 이제 a 마이너스 b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내가 이 녀석의 규칙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도 물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아니 씨 뭐 하는 거야? 세제곱 빼기 세제곱만 하고요. 이거부터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너희가 보통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풀겠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제곱 빼기 2a제곱 b제곱을 빼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풀겠죠, 그쵸? 문제에서 a의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니네는 이렇게 풀겠지. a의 세제곱 더하기 얘를 제곱시키고 마이너스 2배의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이렇게 구해서 풀겠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a의 2n 거듭제곱 더하기 이제 b의 2n 거듭제곱을 구하세요. 이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할 겁니다.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체 제곱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찾을 겁니다. 지수를 2n이라고 놓은 거는 지수가 짝수일 때 이제 이렇게 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알았죠? 지수가 짝수일 땐 이렇게 쓸 것입니다라는 얘기고요. 지수가 홀수인 녀석들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지수가 홀수인 녀석 여기 세제곱도 그렇고요. 5제곱 볼까요? 우리가 5제곱을 어떻게 많이 계산을 하죠?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을 어떻게 계산을 하죠? 어떻게 계산을 해요? 보통 a의 제곱, b의 제곱,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곱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빼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치? 마이너스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쓸모없으니까 빼야 되고요. 아유씨 이렇게 둘이 곱한 거 빼야 하고요. 이렇게 둘이 곱한 거 빼야 되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에 a 더하기 b를 빼시면 됩니다. 그쵸? 자, 또 하나 해볼까요?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도 물론 a 더하기 b랑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을 곱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빼도 돼요. 알았죠? 근데 계산이 이제 이렇게 1 차이 나는 녀석을 1 차이 나는 녀석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둘이 곱한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필요 없네요. 그쵸?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에 괄호 a 더하기 b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와 같은 규칙으로 쭉쭉쭉쭉 써보잖아. 지수가 홀수인 녀석의 값을 찾으래요. a의 2n 플러스 1 더하기 b의 2n 플러스 1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그 녀석은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하고 a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승 이 녀석을 계산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a의 n승 b의 n승 괄호 a 더하기 b 이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 굉장히 번거롭긴 할 거예요. 조금 귀찮게 사람 귀찮게 하는 문제에서 a 11제곱 더하기 b의 11제곱까지는 내가 학교 시험지에서 본 적은 있어요. 간혹 선생이 나쁜 사람이죠. 그럼 그치? 학생 괴롭히려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치?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짝수홀수를 따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발상을 해볼게요. 조금 다른 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수학 1 뭐 니네는 배웠고요. 혹시 저기 수학 1 배운 친구들 있어요? 수학 1 배워봤어요? 혹시? 아니 안 배워봤어도 뭐 죄지 줄긋죄 준 건 아니니까. 혹시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죠. 점화식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제 요 곱셈 공식을 조금 관계를 찾아볼 거예요. 그럼 내가 수학원을 안 배웠는데 그걸 못 알아듣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편의상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을 이 값을 그냥 fn이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f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n은 3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냥 이렇게 약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봐봐. F3이라고 하는 건 A3 플러스 B3인데 물론 저런 쉬운 공식도 있지만 규칙을 좀 찾기 위해 내가 이렇게 써볼게. A 더하기 B에 안 잘리려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역시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뺄 거예요. 알았죠? 빼면 마이너스 AB에 A 더하기 B 이제 이렇게 남고요. F4를 써보면 F4가 이제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인데 모든 걸 A 더하기 B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AB에 이제 이렇게 남거든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남거든요. F5는 A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인데요. A 더하기 B에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에 AB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들어올 겁니다. 됐나요?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규칙이 나머지 여기는 지금 다 똑같이 일정하게 맞춰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Fn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은 A의 n 더하기 2제곱 더하기 B의 n 더하기 2제곱인데요. 그렇죠? 이 값을 A 더하기 B에 A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B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쓰고요. 빼기 AB에 바로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이제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 이 녀석은 두 개의 합 A와 B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곱하기 F n 더하기 1에 빼기 A와 B의 곱에 Fn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즉 그럼 이걸 이용하면 순차적으로 값을 찾아내기가 편하는데 나는 이제 얘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문제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뭐 2라고 하고요. AB를 3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금방 찾을 수 있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 얼마예요? 요놈 제곱에서 요놈 2배를 빼야 되니까 요놈 제곱에서 요놈 2배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요? 자, 봅시다. A의 세제곱 더하기 그럼 B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여기다 때려 넣는 거죠. 합에다가 이 전 것 값 곱하고요. 빼기 곱에다가 전전 것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점점 산으로 가죠? 자,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에다가 이 전의 값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곱에다가 전전의 거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게 얼마야? 6 마이너스 14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보통 이제 이런 거 물어보라고 할 때 애들이 제곱 찾고 세제곱 찾고 막 일일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합에다가 전의 거 집어넣고요. 전의 거. 그다음 빼기 곱에다가 전전의 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마이너스 28 플러스 30이니까 이제 2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버릇하면 순차적으로 여러 개 값을 찾고자 할 때는 이게 엄청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조금 알고 있기 귀찮긴 하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게 A 더하기 B의 거듭 제곱에 대한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은 아닌데 요런 거 이제 자, 제곱 빼기 제곱에 대한 규칙을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 A-B에 A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뭐 초등학교 2학년이면 쓰죠. 아이고 졸려요? 너무 더워요 혹시 교실이?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역시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a의 4제곱 빼기 b 4제곱이 우리 a 빼기 b에 이제 a 플러스 b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거 전개해 보시면 a 세제곱 a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더하기 a제곱 b에 그 다음 a 1차항은 a b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이 됩니다. 그치?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하자가 아니라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냥 한 개를 하나로 써놓을 겁니다. 이렇게 a의 세제곱에 a제곱 b a b제곱 b의 세제곱 과 같은 이런 엄청나게 뒤에 보면 차수만 하나씩 늘어나고 개수는 전부 다 1이에요. 알았죠? 차수만 하나씩 늘어나고 a-b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차수만 하나 늘어나고 전부 다 규칙을 가죠. 자, 이 규칙을 하나 써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에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b에 n 더하기 1승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녀석이 앞에 a 마이너스 b 써지고요. 괄호 안에가 이제 1차 낮은 거 a의 n차부터 자, a의 차수가 하나 줄어들면 b가 하나 생겨 있고요. 더하기 다음 항은 a의 차수가 하나 더 줄어들면 이거 마이너스인데요. b가 두 개가 생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으로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b만 n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규칙을 쓸 거고요.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면서 많이 쓰게 될 공식입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삐리리리리리라는 다항식을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어떤 다항식을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이제 이 공식들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알았죠? 외워두세요. 알았죠? 자, 이게 a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공식이고요. 제곱은 규칙이 아무 때나 있진 않고요. 홀수인 녀석만 있거든요. b의 세제곱이 우리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알죠. a 더하기 b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쵸? 4제곱은 없고요. 5제곱 더하기 5제곱 있잖아. 이것도 a 더하기 b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a의 4제곱 쓰시고요. 마이너스 a 세제곱 b 쓰시고요. 차수를 이렇게 하나씩 줄이면서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세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분배한 것과 이렇게 분배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소거가 돼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빼고 다 소거돼서 없어집니다. 규칙이 뿔마뿔마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역시 규칙 있게 쭈루루루루 가면 얘는 이제 지수가 홀수일 때 a의 2n 플러스 1 플러스 b의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쓸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요. a 더하기 b에 a의 2n승부터 이렇게 지수가 역시 하나 작은 것부터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그럼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a의 지수를 하나 줄이면 b가 하나 늘어나요. 다시 플러스 그럼 a의 지수를 또 하나 줄이면 b가 하나 또 늘어나요. 이런 규칙으로 가는 녀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칙으로 그럼 마이너스에서 점점점점 이게 되게 맨 마지막 게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2n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끝나는 제곱 거듭 제곱 더하기 거듭 제곱은 플러스인 녀석만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면 우리가 이 정도는 열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설명하는 문자 2개짜리 곱셈 공식 녀석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자 2개짜리 곱셈 공식 녀석들이 있고 이제 문자 3개짜리로 좀 넘어가 볼 거예요. 문자 3개짜리. 여기가 좀 빡치는 문제들이 조금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이제 문자 3개짜리 곱셈 공식엔 베스트 프렌드 절친 3명이 있어요. 절친. 얘 절친이야. 얘네 셋이 절친입니다. 얘랑 얘랑 얘래.
얘네 셋은 절친이에요. 그냥 무조건 셋이 붙어 다녀야 하는 녀석들입니다. 뭔 말이냐면 문제에 얘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부터 찾고 시작하세요. 알았죠? 얘가 두 개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얘도 찾고 시작하고요. 둘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얘를 찾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이 셋은 절친입니다. 얘네 셋을 찾을 때 필요한 공식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공식을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입니다. 근데 얘네 셋은 절친이고요. 간혹 요 녀석이 같이 껴서 놀 때가 있어요. 요 녀석이 같이 껴서 놀 때가 있습니다. 요 녀석이 같이 껴서 놀 때는 주로 이런 값을 찾으라고 물어볼 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을 찾으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이럴 때는 얘도 같이 필요한 녀석이죠. 이제 요 녀석은 곱셈 공식을 써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바로 a제곱 b제곱 c제곱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플러스 3ab가 뒤에 붙어 있죠. 이렇게 3abc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공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좀 특수한 상황.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걸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예외인 상황이 존재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개 합이 빵이거나 또는 a와 b와 c가 전부 다 같은 값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블랙라벨 스텝 1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100분의 97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3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의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블랙라벨 1단원 스텝 1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상황은 A, B, C의 합이 빵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얘가 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자리가 빵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 자리가 빵이 돼버리니까 이만큼이 빵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값이 그냥 3 ABC 값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도 얼마냐면 객관식 보기로 주어져 있는데 객관식 보기 중에 이제 이런 애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얘네 셋이 곱해서 3배까지 곱하셔야 돼요. 그렇죠? 얘네 셋이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그렇죠? 얘 계산하면 이 값입니다.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그런 문제죠. 얘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합이 빵이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럼 예외 상황 두 번째 이제 A와 B와 C가 같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건 요 식에서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요 녀석. 아이고. 요 녀석. 변형되죠. 본 적 있죠. 2분의 1. 본 적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에 뭐 들어가요? 여기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치? 그럼 봐봐. A와 B와 C가 다 똑같으면 여기도 빵, 여기도 빵, 여기도 빵이잖아. 그치? 결국 얘가 빵이란 얘기야. 그치? 결국 얘네 전체가 또 빵이란 얘기겠네요. 그렇죠? 즉 합이 다 똑같아질 때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의 값은 언제나 3ABC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관련된 거. 자리가 이렇게 맨날 부족해.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자, 이것도 물어봐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도 물어봅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찾냐? 뿅뿅.
AB, BC, CA의 전체 제곱에서 빼줘. 이거 봐봐, 이제 요 공식 똑같은 거야. A 자리에 AB, B 자리에 BC, C 자리에 AC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배 정리를 해서 쓰시면 두 배, 봐봐,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AB와 BC의 곱이 들어가 있어. A, B제곱 C. AB와 CA의 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제곱 BC. 마지막 거는 BC와 CA의 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B, C 제곱이어서 이 괄호 안에 걸 ABC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ABC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ABC로 이렇게 슉슉슉 ABC로 묶어버리시면 남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에서 얘도 물어봅니다. 이것까지는 종종 많이 물어봐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자, 얘도 물어봅니다. 얘도. 자, 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녀석은 띵띵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을 제곱시킨 값에서 빼야죠. 두 배, 둘이 곱한 값을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값을 빼셔야 합니다. 자, 얘까진 물어봅니다. 다섯 제곱. 얘도 물어봐요. 젠장할. 친구 졸린데? 아니야? 친구 이름이 뭐였지? 여준이? 안 졸려? 졸린 것 같은데? 졸려 안 졸려? 안 졸려? 아, 혹시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그치? 막 다, 아, 여기 조밥이네. 혹시 그런 건가? 혹시 천재소년이라 막, 자, 요 녀석은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쓰자면 이런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좀 많이 길어요. 잘 보세요. A제곱, B제곱, C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값에서 빼요. 음미. 자, 중괄호를 칠게요. 뭘 빼냐면 A제곱, B제곱에 A 더하기 B를 이렇게 빼시면, 왜냐면 이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이제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한 거랑 똑같이 소거가 됩니다. 역시나 다섯 제곱 말고 쓰잘데기 없는 항, 이거를 분배하면 항이 9개가 나오잖아. 항 9개 중에 얘 3개 말고 쓰잘데기 없는 거 6개를 지금 없앨 거거든요. 그 6개를 이제 이렇게 플러스죠. 얘가 B제곱, C제곱에 괄호 B 플러스 C. 아, 자리가 이렇게 조금씩 모질라니. 짜증나게, 그치? C제곱, A제곱에 A 플러스 C, C 플러스 A, A 플러스 C.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빼셔야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내가 하나 풀어볼게요. 내가 적어왔어요. 여기서 5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X, A, B, C로 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고요.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5고요. 그 다음에 A, B, C의 값이 3입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때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더하기 C의 5제곱을 구해보랍니다. 자, 이걸 구하기 전에 우리 준비물들 보시면 이제 일단 얘네 둘은 반드시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쵸? 나 말했잖아. 얘네 둘 있으면 일단 친구부터 찾아야 돼. 친구 하나가 안 보여요. 그쵸? 친구부터 찾을게요. 자, 이거부터 찾을 건데, 자, 봐봐. 이 친구 어떻게 찾냐면, 이 15라는 값이 우리 공식에서 요 녀석 제곱에서 요 놈 2번 빼면 나오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요 녀석 제곱에서 요 녀석을 2번 빼면 얘가 나와요. 지금, 그치? 그럼 제곱하면 25니까 25에서 10만큼 빼야 되니까 한 번당 5씩 빠져야겠네요. 그쵸?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되셨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일단 찾아놔야겠지. 그치? 이거 안 찾으면 문제 못 푸니까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은,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번 쓰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둘이 곱한 거 한번 빼고요. 그쵸? 더하기 3ABC.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쵸? 아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그냥 그 공식 그대로 쓴 겁니다. 얼마야? 10. 50에서 41이야?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알았지? 뿅뿅뿅뿅. A의 5제곱, B의 5제곱, C의 5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15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빼기 플러스 41이죠. 그쵸? 미안해요. 플러스 41에 마이너스 쓰고요. 중괄호 쓰고요. 일단 여기 내가 A제곱, B제곱 그대로 쓸 거고, 자, A 더하기 B 자리에 얘 이용해서 O-C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O-C로 됐나요? 마찬가지로 B제곱, C제곱 자리에 B제곱, C제곱까지는 그대로 쓰고 O-A 마찬가지로 C제곱, A제곱에다가 B 이렇게 중괄호 닫고요. 여기까지 이해는 가시죠? 그렇죠?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하기는 싫어 보이는데 이제 15 곱하기 사실 몰라. 난 계산할 자신이 없어요. 알았죠? 이제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뾰롱 이렇게 분배한 건 5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5로 묶을 수 있습니다. 5로 묶어내시면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고요. 다음 나머지 잘 봐. 이제 얘 이렇게 분배한 건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요. 지금.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 생기고요. 이해돼? 플러스 3하고 A, B만 남죠. 지금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요. B, C만 남아요. 즉 괄호 안에 A, B, B, C, 으악 이렇게 남습니다. 얘는 이미 알고 있죠. 얼마라고? 5라고 친구라고 찾아놨으니까. 근데 얘는 아직 찾진 않았지만 저기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실 분들은 이렇게 푸시고요. 내가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풀기 전에 이런 차수를 낮추는 아이디어들을 좀 이용을 할 건데, 차수를 낮추는 아이디어를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다항식이라고 해서 얘들아 인내와 끈기만 가지고 열심히 전개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엄청 큰 경기도 오산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진짜 미안해. 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식들이 막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요령이 없으면 몰라. 고3 애들은 몰라도 돼. 저런 거 몰라도 돼. 5제곱 수능이 어차피 안 나오잖아. 하지만 우리가 학교 시험을 공부를 하는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알았죠? 스피드. 시험지 풀어봐서 알잖아. 그치?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 5분만요 이런 거 안 통해요. 알았죠? 선생님 저 잠깐만 이런 얄짤 없습니다. 알았죠? 진짜로 뭐 진짜 서수형 막 빵점 맞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재수 없이 막 선생님 안 내고 그렇게 버티다가 선생님 그냥 갑니다. 왜냐면 예민하거든. 그치? 점수 하나하나 예민해. 그 하나 맞추냐 못 맞추냐가 얘가 이제 대학을 합격하냐 떨어지느냐가 당락이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제 시간에 한 문제 5% 시험 냈는데 옆에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5분 더 받아서 시험 다 풀고. 교육청 항의해야지. 그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육청 항의해야 됩니다. 차수 낮추기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다항식 A를 우리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이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그럼 A라는 다항식이 B 곱하기 Q 플러스 R이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빵이라고 해봐. 얘가 이제 만약 빵이 되는 값을 하나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 A라는 다항식과 R이라고 남아있는 다항식이 그냥 같은 값이 나오는 다항식입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해돼? 선생님 빵으로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나눗셈을 해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차피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미지수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빵이 되는 미지수 값을 찾아서 대입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대입을 했다고 치면 그때 여기서 나오는 값이랑 여기서 나오는 값은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이만큼이 통째로 빵일 거니까. 그치? 오케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빵이래. 그때
막 x의 4제곱 더하기 막 3x 세제곱 빼기 뭐 5x 제곱 뭐 플러스 6x 뭐 빼기 1 이 값이 얼마인지 구하래. 몇이야? 그치? 뭘 할 거야? 나눗셈을 할 거다 이거야. 이 식을 잠깐만 좀만 위에다 쓸까? x제곱 더하기 x 뭘로 일단 다항식으로 나눗셈을 할 거야. 이렇게 나눗셈을 하시면 우리 나눗셈 할 줄 알죠? 그쵸? 그쵸?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요. 그쵸? x제곱에 좀 빨리 해볼게. 왜냐면 몫이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산수가 틀리나 맞나만 좀 봐봐 얘들아. 산수가 틀리나 맞나만 2x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더하기 6x 빼기 1 해서 플러스 2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 슝 빼면은 빼기 9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어서 얼마야?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8이야? 이렇게 쑥 빼면 그럼 이제 11x 플러스 얼마만 남는 거야? 17만 남는 거야. 즉, 요 당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몫이 무언가 있고 나머지가 11x 플러스 17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숫자를 막 이쁘게 써가지고 이쁘게 안 쓰고 내 막 생각나는 대로 써서 계산이 이쁘지 않는데,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럼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 식의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 문제는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0이잖아, 그치?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전체가 다 0 될 거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된다고? 11x 더하기 17의 값만 구하면 된다고. 보통 이런 문제들이 주어져 있으면 나눗셈 하면 여기 숫자만 남아요. 숫자만 남아서 그냥 이 숫자가 답이거든요. 근데 미지수 남았어. 그럼 여기서 뭐 인수 근해 공식 써가지고 이제 집어넣으세요. 답이 2개가 나오겠죠. x 값이 2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숫자를 이쁘게 안 줘서 이쁘게 안 떨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눗셈 하면 숫자만 남습니다. 이 값이 빵이니까 그냥 얘가 답이겠네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걸 이용해서 내가 5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알았죠? 차수 낮추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무턱대고 나는 막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막 근해 공식 찾아서 4제곱 시킬 거야 뭐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알았지? 그럼 시험 끝나고 와 선생님 객관식 5번 문제 풀다가 시간 다 갔어요 막 이런다고. 알았지? 알았지? 근데 이거는 맞췄어요 막 그런다고. 알았죠?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죠? 자, 너희도 이제 기존에 배우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기출문제 요 이 땅 해서 푸는 데 있잖아. 진짜 천천히, 나는 진짜 천천히 풀어도 한 25분 안에는 다 풉니다. 알았죠? 내가 막 머리가 빠르고 막 산수하는 거 봤잖아. 개똥이잖아. 그치? 산수가 개똥인데도 이걸 왜 빨리 푸냐? 빨리 풀 수 있는 온갖 요령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빨라서 시험을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요령이 많아서 빨리 푸는 거예요. 알았죠? 이 요령들을 이제 하나씩 다 배울 겁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거 다 집어치워요. 알았죠? 이렇게 안 풀 거니까요. 자, 이렇게 안 풀 거니까요. 자,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x의 세제곱에 빼기 5x의 제곱에 더하기 5x 더하기 3은 0. 잘 보세요. 기억나나?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혹시 기억나요? 세근의 합 얼마예요 여기서? 세근의 합. 서연아 혹시 기억나? 5야 5. 그치? 세근의 합이 5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은 얼마야? 5. 세근의 곱은 얼마야? 이걸 저기랑 똑같이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즉 그 말은 이 방정식의 세 근이 A와 B와 C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더한 게 5가 나오고 둘이 곱해서 더한 것도 5가 나오고 곱한 거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 근이 A, B, C야. 이해돼? 자, 그럼 내가 있잖아. x의 5제곱을 x 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으로 나눌 겁니다. 좀 귀찮지만 이걸 나눗셈을 할 거예요. 결론을 놓고 보시면 쟤보다 덜 귀찮아요. 알았죠? 쟤보다는 덜 귀찮으니까. 참고로 이 문제는 그 사관학교 기출 문제
알았죠? 참고로 사관학교 기출 문제고 학교 내신 시험에도 주구장창 죽자 살자 나옵니다. 알았죠? 자, 나눗셈을 좀 여기 빠르게 할게요. 몫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x 5제곱 빼기 5x 4제곱 더하기 5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뿅 5x의 4제곱 빼기 5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으악 플러스 5x 언제까지 나눗셈 할 거냐? 2차씩 나올 때까지 나눗셈 할 거야. 나머지가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20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8의 x의 제곱에 빼기 15x 그럼 여기는 마지막 플러스 20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다 했어요. 자, 20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00x 제곱에 플러스 100x 플러스 60에서 빼면 72x의 제곱에 계산 맞니? 마이너스 115에 x 빼기 60 이렇게 남거든요. 자, 그럼 요 x의 5제곱이라는 녀석이 x의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몫은 관심 없고요. 72x의 제곱 빼기 115x 빼기 6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세근이 a니까 a를 여기다 집어넣은 식, 즉 a를 여기다 집어넣은 식도 성립은 할 거고요. 알았죠? 봐봐.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a의 5제곱은 근데 a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이 값이 빵입니다. 왜? 근이 a니까요. a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빵이잖아요. 그쵸? a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72a 제곱 빼기 115a 빼기 60이라는 식이 써지는 거죠. b라는 식도 저기다 넣는 순간 b 5제곱은 72b의 제곱 빼기 115b 빼기 60 c 5제곱은 72c 제곱에 빼기 115c 빼기 60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이거 3개를 더한 값을 구하라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2에 괄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남으니까 15고요. 빼기 115에 괄호 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남으니까 5고요. 뭐 마이너스 60은 3번 있으니까 마이너스 180 있겠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눗셈을 한번 하기가 참 귀찮긴 하지만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귀찮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5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알려드렸고요. 자, 다항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은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유형 1번에 관련된 얘기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오늘 숙제는 참고로 오늘 숙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목차 좀 봐볼래 얘들아? 목차 잠깐만 125 자, 그 목차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목차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요. 목차에다가 오늘 숙제 유형 1번, 2번, 18번, 19번, 31번, 32번. 너무 많냐? 여기까지만 하자. 유형 1번과 2번과 3번까지 하고요. 유형 18, 19 이렇게 5개만 합시다. 아, 참고로 처음 들어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100% 프리미엄은 모든 유형에 한 유형당 25개씩 있고요. 60% 프리미엄은 15개 있고요. 30%짜리는 10개씩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유형 몇 개 나가면 오늘 숙제가 몇 문제인지 탁탁탁 계산이 좀 쓸 거예요. 자, 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마 아무도 모를걸 여기서 나머지 정리가 뭔지. 형식아 나머지 정리 뭘까? 진짜 몰라. 그냥 뭔가 나눗셈을 구하는 먹은 거 같기는 한데 뭔지 잘 몰라. 뭔지 아시는 분?
뭔지 아시는 분? 나머지 정리. 전화 뭘까? 나머지 정리. 분명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 이렇게 있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두 변 길이의 제곱, 빗변이 아닌 변의 제곱의 합은 뭐 나머지 한 변 길이 제곱과 똑같 이런 뭔가 설명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나머지 정리는 뭐 하는 거냐? 뭐냐면 어떤 다항식 fx라고 쓸게. 그 fx는 꼭 아니어도 되지만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 fx를 x-알파로 나누시면 목 qx가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가 상수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치? 근데 이 식은 분명히 항등식이란 말이지. 그럼 이 항등식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등호는 성립하겠네요, 그쵸? 등호는 성립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x에 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알파를 집어넣어도 식은 성립은 할 거 아니니. 그럼 뭐만 남니? 좌변은 f 알파만 남고 우변은 뭐만 남아? r만 남아요, 그쵸? 즉 나머지가 뭐다? f 알파입니다, 이런 거야. 즉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다항식에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나와요.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나머지 정리는. 그래서 1차식의 x의 개수가 꼭 1이 아니라도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알았지? 언제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문제에서 fx를 어떤 다항식인데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라는 문구를 보시면 우리 요 단원에서는 f1이 3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얘기. 알았지? f1이 3입니다. 마찬가지로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를 만나게 되시면 제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도 있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도 있잖아. 그래서 이 2차식 또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문제들의 풀이의 기반은 전부 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죠. fx가 어떤 다항식인데 그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요. 똑같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5가 된답니다. 그때 우리 문제는 fx를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 fx를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 있을 것이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예요? 1차예요. 그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가 될 수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1차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 1차 이하의 다항식을 선생님 그럼 ax 플러스 b 1차일 때랑 상수일 때로 나눠서 하나요가 아니라 이 식이 1차 이하의 다항식인 겁니다. 왜 a가 빵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이게 1차 이하의 다항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숫자 두 개를 갖다 꼴깍꼴깍 집어넣죠, 그쵸? 1하고 2를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서 풀어요, 알았지?
자, 그 원리를 조금 파헤쳐 볼게요. 자, 왜 무슨 쉬운 걸 무슨 원리까지 파헤치고 지랄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적용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적용을 할 겁니다. 290을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오케이? 선생님 290은 7에다가 딱 40을 곱하고 10을 딱 더하면 나오네요. 깜짝이야. 씨. 등호는 성립하지, 그치? 그럼 7로 나눈 몫이 40이고 나머지가 10입니다 라고 근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이 나눗셈에 대한 그 항등식에서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게 나눗셈이 성립한다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지만.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290은 되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아직 그 나눗셈의 범위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얘만 좀 조절하면 되겠네. 얘만 7로 한번 또 나눠보자 이거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전체 내가 찾는 몫은 처음 곱하기 40에다가 두 번째 거 계산한 거 1만큼 더해지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쉽게 얘기하면 290을 280 더하기 10으로 보는 거지, 290을. 그래서 얘를 7로 나눈 나머지와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고 얘는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전체 숫자를 7로 나눈 나머지는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제 이 식에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줄 건데 어쨌든 얘가 fx잖아요, 그렇죠?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얘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빵이야, 그치? 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x-1의 배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x-1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x-1로 나누면 몫이 a이고요. 나머지가 3이어야겠죠. 몫이 a인 건 최고차항 계수를 보면 맞출 수 있으니까. 됐나요? 이러면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그치? 그 다음에 요거 f2는 5입니다를 그 다음 여기다 대입하시면 a 값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나요? 여기다 그럼 f2를 딱 대입하면 f2가 여기다 대입해도 0 되니까요. 이 녀석 2 대입하시면 a 플러스 3이 5네요. 따라서 a는 2고요. 내가 찾는 나머지는 얼마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얘를 먼저 쓴 다음에 f1이 3이다를 그 다음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그럼 이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셨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잘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내가 옛날엔 일단 문제부터 쓰자. 자, 너무 이렇게 다른 얘기가 하고 싶지만 다항식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다항식 px가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p라는 걸 왜 갑자기 왜 p를 많이 쓰냐면 다항식이 영어로 이제 폴리노미알이라는 그런 식이어서 이제 첫 글자 p를 갖다가 많이 씁니다. 못하면 p 본다 뭐 옛날엔 이렇게 내가 소개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봅시다. 어떤 다항식이 있고요. 자 이번엔 역시나 그럼 자 fx를 이번엔 자 잘 봐. x-1의 제곱으로 나눈 얘를 또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이렇게 대충 써봅시다. 두 번째는 똑같은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똑같이 3이래요. 자, 그때 우리 문제 fx를 쟤네 둘의 곱
문제입니다. 알았죠? 잘 보세요. fx는 내가 지금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요. 왜 등호야? 더하기 이 나머지 자리가 써져 있을 거야. 이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2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그치? 질문.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나올까? 다시 얘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올까? x 더하기 1이 나와야죠. 아 왜? 얘를 fx야. 그치?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잖아. 근데 얘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얘로 나눠봤자 나머지가 빵이거든. 즉 얘만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돼. 됐어요? 얘만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이 자리에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써질 거지. 뭐 ax 제곱 어쩌고저쩌고 쓴다고 해봐. 그럼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상수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 식을 보고 여기까지 써줘야 돼. 그럼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제 이 식에서 그럼 f2는 3이래요. 여기다가 2를 딱 대입해서 f2는 이만큼 어차피 빵 될 거니까 2 대입하면 얼마니? a 플러스 3입니다. 아씨, 그럼 3은 좀 부적절하다. 4라고 하죠. 4예요. 얘가 4래요. 그럼 a가 1입니다. 그러니까 얘 1 딱 집어넣어서 답을 얘를 나머지로 쓰면 되지. 이게 나머지니까. 이거 정리해서 답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 원리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차수가 더 높아져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았죠?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자, 하나 더. 슉슉슉슉슉. 내가 옛날엔 저 문제, 내가 옛날엔 이 문제를 100% 니네 학교에 진짜 무조건 나올 거야. 내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무조건 나온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거든. 옛날에 진짜 무조건 나왔어. 모든 학교 시험지 한 문제씩 꼭 나왔거든. 이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아니 근데 몰라, 너무 많이 나온 탓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조금씩 덜 나오더라고. 옛날엔 내가 이거 출제 확률 100%다 얘기했거든.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네 동생 한다 이래가지고 형 하나 누나 하나 정도가 생겼어. 내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 내가 어디 가서 100%라고는 안 하고 한 97%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많이 나와요. 왜? 이거 못 세운다니까 애들이. 이걸 진짜 못 세워요. 진짜 못 세워요. 내가 지금 설명을 잘해서 니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알았죠? 자, 연습 또 해볼게요. 저 fx 또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입니다. 자, 이번엔 fx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써보죠. 으로 나눈 자, 나머지가 이렇게 된대요. 두 번째 fx를 x-4로 x로 나눈 나머지가 뭐 3이래요. 또 이렇게. 자, 그때 우리 문제 fx를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니?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fx를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올 건데, 그치? 여기 나오는 그 3차 이하의 다항식을 요 3차식으로 나누면 이런 나머지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됐죠? 그럼 요 식을 3차식으로 또 나눠버리면 3차 이하의 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끽해야 몫이 상수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 식에서 f빵이 3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잘못 써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치? 말로 해요. 알았지? 잘못 쓸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빵 대입하시면 얘 통째로 빵 되고요. 여기다 빵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 뭐 3입니다. 그래서 a 값 찾아서 써놓으면 얘 정리해서 이제 답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알았지? 이렇게 풀자는 얘기 알았지? 언제나 자, 보통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2차식으로 나머지 부분을 그 차수가 하나 낮은 2차식으로 나눈 4차식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얘를 3차식 나머지 부분을 3차식으로 나눈 몫이 상수 나머지가 뭐다 이걸 이용을 해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맨날 거의 진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상관없이 문제가 맨날 이렇게 생겼어요. 맨날. 알았지? 맨날. 자,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게요. 자, A, B, Q, R은 전부 다 다항식입니다. 지금 알았지? 자, 질문. 요 식을 보고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곱해서 R 더하면 얘가 돼요. 근데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B의 차수가 무조건 나머지 R의 차수보다 커야 합니다. 같아도 안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이때는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일 때 라고 문제에 써져 있어. 이렇게 문제에 써져 있으면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고 B가 R보다 차수가 높다 인 게 당연히 성립합니다 라고 지금 전제가 달려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그때 A를 Q로 나눈 몫이 B이고 나머지가 R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역시나 안 됩니다. 이유는 얘를 얘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하려면 얘가 있잖아. 얘보다 차수가 높다는 보장이 될 때만 성립해요. 알았죠? 오케이? 무언가 나눈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높아야지만 언제나 성립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나머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17은 7 곱하기 3 빼기 4 7로 나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산하면 17은 되지만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등호가 성립한다고 해서 나눗셈이 성립하진 않아요. 강균아 좀 똑바로 앉을까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런 1차식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를 좀 변형한 녀석들을 몇 개를 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fx를 x-1로 나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게요. 그때 우리 문제는 fx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 지를 qx와 r을 이용하여 나타내보세요 가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이 문제는 쉽죠? 문제에서 fx를 x-1로 쓰면 참고로 이 나머지는 빵이 아닙니다. 알았죠? 나머지는 빵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자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fx 역시 2배의 x 빼기 1 qx 플러스 2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로 나눈 몫은 얘와 곱해진 요 녀석, 이거 더해진 요 녀석이 나머지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야. 얘가 얘보다 차수가 큰지. 근데 이미 전제 조건에서 얘를 나눈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보단 차수가 클 거 아니니, 그치? 얘가 얘보다도 차수가 크겠네요. 그럼 얘가 몫이고, 몫은 EQX고요. 나머지는 ER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게 1번 문제라고 하죠. 자, 2번. 그럼 이번엔 똑같은 fx를 2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자, 느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숫자 좀밖에 못 풀 건데. 자, 역시 그럼 fx를 문제에 주어진 전제 조건 하에 qx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fx는 바뀌지 않았고 나누는 식만 2x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걔만 앞에다가 2를 딸랑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식이 유지가 되려면 그럼 여기에도 딸랑 이것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얘로 나눈 곱해진 게 얘고 더해진 게 얘겠네. 나눗셈이 성립하려면 차수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니까 얘가 얘보다 차수가 높니? 보면 높죠. 왜? x 빼기 1이 지금 r보다 높으니까요, 그쵸? 그럼 얘가 그냥 몫이고요. 얘가 그냥 나머지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그쵸? 자, 3번 문제 치우고 3번 문제는 xfx를 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알았죠? 자, 그럼 fx가 이제 이런 식까지는 만족하고 있고 양변에 x를 곱해야 하는데 xfx는 그럼 x 빼기 1 qx 더하기 r x라고 써져 있죠, 그쵸? 그럼 x 빼기 1 여기 있고 얘네가 곱해져 있고요. 나머지가 rx입니다. 그래서 몫이 x qx이고 나머지가 rx예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없습니다. 이유는 얘로 나눈 얘와 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차수가 똑같잖아. r이 0이 아니라 그랬어요. 1차식인데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눌 건데 그럼 나머지가 1차식이 써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가 잘못 써져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 얘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얘만 나눠서 나눠보시면 x 빼기 1로 나누시면 봐봐, 몫이 r이고 나머지가 r이 나옵니다, 그치? 그쵸? 이게 곱하면 더하면 성립하니까요, 그쵸? 그럼 내가 찾는 몫은 얼마냐? 여기 있던 몫에 여기서 새로 나온 몫을 한번 더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요 녀석이 나머지입니다라고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항상 나눗셈이 성립하냐 안 하냐는 그 나눈 그 녀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유일하게 이거. 숫자 나눗셈 할 땐 그렇잖아. 이 나눗셈이 성립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나누는 숫자와 나머지의 크기 관계만 관찰하면 되잖아, 그치? 5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0, 1, 2, 3, 4 중에 하나가 써 있으면 맞게 써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쵸? 100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0부터 99까지 중에 하나가 써 있으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다항식으로 주어진 것도 그 나누는 녀석, 나누는 다항식과 나머지의 다항식 간의 차수 관계만 잘 관찰하시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전에 요 녀석이 잠깐 나왔는데 세모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라고 쓸까요?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a에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b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c에 x 빼기 1 더하기 t. 자, 이런 꼴로 나타내래요.
오케이. 저기 좌변은 지금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변은 x-1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런 거 기억날려나 모르겠어. 요 녀석을 1, 1, 1, 1을 이렇게 1로 조립제법을 3번을 해보면 ABCD가 순차적으로 나왔었거든. 이런 풀이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얘를 1로 조립제법을 하면 2, 3, 혹시 조립제법이 뭔지 긴가민가? 1, 1, 1, 3, 3, 6, 띵띵 1, 1, 1, 4, 띵 해서 여기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입니다. 혹시 이런 풀이 본 적 있나요? 혹시 이런 풀이 본 적 있나요? 이런 문제인데 그럼 쌍 왜 저렇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요 다항식을 x-1로 나눈 거죠. 그쵸?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인 거예요. 그쵸? 근데 주어진 이 우변을 앞에 있는 여기까지 x-1로 묶을 수 있잖아. 그치? x-1로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a x-1의 제곱 b x-1 더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게 뭐야? x-를 나누는 몫이고 나머지지 뭐.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눗셈은 한 게 d죠. 그쵸? 그럼 뭐 한 거야? 1, 2, 3 써져 있는 걸 1로 또 나눴다는 건 나눗셈에서 나온 목만 다시 x-로 나눈 거야. 그치? 목만 나눈 거야. 그치? 이 목만 또 x-로 나눈 거죠. 그럼 이 몫에서 x-1로 묶을 수 있는 걸 싹 묶어버리면 a x-1 플러스 b 하고 더하기 c 이렇게 남는다고. 즉 그 몫을 다시 x-로 나눈 나머지는 c예요. 그 몫을 다시 얘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가 c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마지막 또 나누는 거죠. 또 다시 남은 몫을 또 다시 x-로 나누면 그때는 이제 나오는 몫이 a고 나머지가 b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서 나온 몫을 다시 x-로 나눴을 때 나온 몫이 a고 나머지가 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나눗셈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개수를 맞게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x 세제곱에 2x 세제곱에 플러스 5x의 제곱에 빼기 3x 플러스 7 1 2x 빼기 1로 나누래. 자, 그럼 얘를 2, 5, 3, 7이라고 써서 얘가 0이 되는 값 2분의 1로 이렇게 딱 조립제법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빼기 3 하면 숫자 좀 빼기 5라고 해야겠다. 그래야 숫자가 안 없어지고. 자, 그럼 내려오면 2 그대로 쓰고, 그치? 둘이 곱해서 1 쓰고, 그치? 더해서 6 쓰고, 둘이 곱해서 3 쓰고, 마이너스 2 쓰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쓰고, 6 써서 딱 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몫을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2라고 하고 나머지를 6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쵸? 왜냐면 2분의 1로 조립제법 했다 하는 것은 이 다항식을 2x 빼기 1로 나눈 게 아니고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목하고 나머지를 쓴 거예요. 무조건 조립제법은 언제나 x의 개수가 1인 그렇죠?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목하고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저 다항식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더하기 6x 빼기 2고요. 나머지가 6입니다 라는 거야. 근데 나는 뭐가 쓰고 싶은 거야?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만데 이걸 쓰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2를 뽑아다 여기다 곱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몫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즉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땐 그래서 이런 거 배웠어요. 여기 나온 몫을 x의 개수로 나눠주자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2로 나눈 몫이 답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질을 가지고 저 녀석을 이제 풀려고 하면 애들이 이걸 또 이제 진짜 뒤지게 못 풀어요. 자, 봅시다. 8 숫자가 좀 안 이쁠 수도 있어요.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을
이렇게 정리를 하래요. A에 2x 빼기 1의 세제곱, B에 2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C에, 자, 다음 알맞은 A, B, C, D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저기 보니까 x-1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거 보니까 1로 조립제법 딱 4번 하면 A, B, C, D 딱 이렇게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럼 나도 8, 6, 마이너스 5, 자 1을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3번 하면 되겠네. 그치? 2분의 1로 첫 번째 조립제법을 해서 여기 뭔가 나왔어. 알았지? 계산 안 할게요. 알았지? 뭔가 나왔어요. 또 그럼 나온 몫을 또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또 나머지가 뭔가 이렇게 몫이랑 나머지가 뭔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딱 계산해서 2분의 1로 딱 조립제법을 하면 여기 뭔가 나오고 여기 뭔가 나와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린다는 얘기야. 얘는 D가 맞거든요. 얘는 D가 아니고 E, C가 됩니다. 얘는 4B가 되고요. 얘는 8A가 돼요. 이유는 나는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3번 했다는 건 x-2분의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x-2분의 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는 건 이 괄호 안에가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2를 밖으로 빼버려요. 이해돼? 얘 2를 밖으로 빼면 2가 3번이나 있으니까 8a하고 x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2를 밖으로 빼버리면 4b하고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빼버리면 2c하고 x 빼기 2분의 1이 돼버리고 마지막 d가 돼서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면 여기서 얘네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x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조립제법을 쓸 때 언제든지 몫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는 건 언제나 염두를 해두셔야 해요. 알았죠? 언제나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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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나만 딱 더 잘 알려드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인수정리 인수정리 이것도 그냥 유형 2에다가 같이 쓰셔야 돼요. 여백이 없으면 집에서 오늘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여백 있는 데다 그냥 이런 거 잘 쓰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써놔도. 내가 옛날엔 이런 걸 다 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 개념 정리가 돼 있는 프린트를 따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급을 안 한 이유가 해봤자요. 어차피 지급하잖아? 다음에 또 달라 그래. 적어놓지도 않고 그냥 잃어버려서 또 달라고 해. 그래서 그냥 내가 써주고 적으라고 합니다. 써주고 적으라고. 자, 인수정리. 역시나 뭐뭐뭐에 대한 정리니까 무언가 뜻이 있겠지. 그치? 뜻도 있고 뭐 증명도 있고 이럴 건데요. 어떤 다항식 fx를 다항식 fx를이 아니라 다항식 fx가 어떤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 문장은 다음 표현과 동치입니다. 인수로 갖는다고? 그럼 인수분해라는 걸 했을 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 있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뭐 덩어리가 QX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쓸 수 있겠죠. 이런 꼴이어야겠네. 그러니까 얘가 fx의 인수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다음 이 식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얘를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라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나머지 정리 때문에 fa가 빵이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즉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A 대입하면 빵 나와야 되네. 이걸 인수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꾸로 fa가 빵이면 이 다항식은
x-a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오케이. 자, 인수정리는 어디에 쓰냐면 식 작성하는 데 씁니다. 식 작성.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을 작성. 이게 짱 중요해요, 얘들아. 이게 짱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투도 우리가 다항함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항식 가지고 샬라샬라를 하는 파트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서도 계속 잘 필요하니까 우리 인수정리를 가지고 식 작성을 해봅시다. 식 작성. 식 작성. 자, 봅시다. fx가 2차 다항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래. 2차식이래. 오, 근데 F1이 빵이고 F2도 빵이야. 이제 이런 애들을 보시면 얘 x 빼기 1을 인수로 갖네. 얘 x 빼기 2도 인수로 갖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아, 그럼 내가 찾는 fx는 얘 2차식인데 인수 두 개가 다 나와 있네. 다만 뭐만 몰라? 최고차항 계수만 몰라. x 빼기 1, x 빼기 2 인수로 갖고 얘 최고차항 계수만 뭔지 몰라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막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자. 또 fx가 또 2차 다항식이고요. 이거 f1이 이거 1이고요. 이거 f2가 1이래요. 어이구. 자, 봅시다. 그럼 이건 인수 정리가 아닌데 어떡하죠? 자. 일단 써요. 일단. 슉슉. 하고 있잖아. 여기 똥똥 탁. 그쵸? 자, 또 2차 다항식이고요. 2차 다항식이고 F1이 1이고 이번엔 F2가 2래요.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피타닥.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자,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죠. X. 그치? 됐나요? 이번엔 fx가 3차 다항식이래요. 근데 조건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럴 땐 fx를 일단 인수 두 개를 쓸 거고 1차식이 더 붙어 있어야 하니까 뭐 px 플러스 q든 뭐 ax 플러스 뭐 b든 뭐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 알았지? 여기가 똑같이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똑같이 뒤에 이제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잘 봐. 자, 이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fx가 3차 다항식인데 2차 다항식부터 해볼까? 2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인데 F1이 2분의 1이고 F2가 3분의 2고 3분의 1이라고 할까? 3분의 1. 자, F3이 4분의 1이래. 그때 F4 값 구하래요. 5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 희망대로라면 5분의 1이면 아주 이쁠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5분의 1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자, 봅시다. 자, 이 세 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2 곱하기 F1은 1이고요. 3 곱하기 F2는 1이고요. 4 곱하기 F3은 1입니다로 관찰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요, 요런 다항식이 눈에 하나 들어옵니다. x 더하기 1 곱하기 fx라는 다항식이 눈에 하나 들어와요. 좌변을 보시면. 이해됐니? 좌변을 잘 보시면 저런 식이 하나 떠오르죠. 그치?
그럼 질문. 얘는 지금 몇 차 다항식이어야 돼요? 땡. fx가 문제의 2차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차 다항식이어야겠죠. 그쵸? 3차 다항식이고 하필 숫자 1, 2, 3 3개 대입해 있잖아. 그치? 오,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도 1 나오고 2 대입해도 1 나오고 3 대입해도 1 나온단 말이지. 근데 최고차항 교수는 안타깝지만 모른단 말이지. 그치? 아,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도 2 대입해도 3 대입해도 1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치? 여기까지 찾으면 그럼 P는 어떻게 찾지? P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이 빵이니까요. 그렇죠? 좌변은 빵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이게 얼마야? 6, 4, 24 마이너스 24분의 P 플러스 1이 빵입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P 값은 24예요. 이렇게 되니까 P가 24분의 1이에요. 너무 앞서갔어요. 그렇죠? 이제 얘를 쓰고 싶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fx는 찾지 말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마지막에 f4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쓰세요. 알았죠? 그냥 여기다 일단 4부터 대입해서 4 대입하면 5 곱하기 f4가 나오잖아. 그렇지? 얘가 숫자 몇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양변 5로 나눠서 답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규칙을 찾아서 이 규칙을 가지고 다항식의 식을 작성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형태의 식 작성도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리고 어떤 px라는 2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야 진짜 얘들아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 얘들아 이거 모르면 진짜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다들 공부가 재밌고 즐겁진 않을 테지만, 그치? 공부가 막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닐 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대학을 안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치?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단어가 너희에게 좋은 대학을 가지 않겠다라는 단어랑 다른 의미잖아. 그치? 똑같은 결론을 똑같은 말인데 지금 막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남들보다 나는 실제로 있잖아. 중학교 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정말 순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나는 지금 열심히 놀고 있으니까 서울대는 못 가겠네. 그럼 뭐 연세대 고려대 가지 뭐. 나 진짜 중학생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학에 그냥 다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막 모의고사도 보고 성적도 나오고 하니까 전국에 대학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진짜 별의별 군데에 대학이 다 있더라고요. 큰일 나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하시면 그 사설 모의고사라는 걸 보면 따로 이렇게 돈 내고 신청해서 보는 건데, 그런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딱 인터넷으로 그럼 성적표 이렇게 집에서 받게끔 그렇게 하는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 그게 1회 보는데 나 고등학생 때 기준으로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랬어요. 1회를 보는데 지금 한 10,000원 돈 할 거예요 아마. 그걸 보면 성적표가 나오고 성적표 뒷면에 이렇게 내 현재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 리스트들이 이렇게 싹, 추천학과 무슨 학교 무슨 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써져 있어요. 이 점수로 갈 만한 대학. 거기에 막 처음 본 학교 이름들을 만나게 되면 좀 충격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 좀 팁이고요.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듀나라고 하죠. 듀나라고 불러야지. EBSI. 여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은 그래도 여기에 회원가입은 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요. 3월 모의고사도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내신을 볼 때마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점수를 여기 들어가면 니네 점수 입력하는 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니네 점수를 차곡차곡 다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고3이 딱 됐을 때 내 점수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대충 파악이 좀 될 겁니다. 여기 다 아무도 못 봐요. 니네밖에 못 봅니다. 누가 안 훔쳐보니까 일단 입력하세요. ebsi.co.kr에 여기 들어가면 뭐 EBS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것도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랑 해설 영상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2차 다항식이고요. 이런 조건이 또 딸려 있어요. P 알파는 베타래요. 또 P 베타는 알파래요. 그 다음에 P
P1은 P0은 뭐 3이랍니다. 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다항식 PX를 구해보랍니다. 다항식 PX를 구하래요. 자, 봅시다. 두 분의 합 얼마예요? 합이 마이너스 1인 건 다 찾죠, 그쵸? 그럼 이 베타 자리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역시나 알파 자리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이 두 식을 보면 어차피 PX는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하지만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를 집어넣었을 땐 똑같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와 마이너스 1 빼기 베타가 나온다는 게 마이너스 1 빼기 x 이런 꼴을 만족하고 있으면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베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자를 똑같이 맞춰만 넣으면. 그럼 P는 어떻게 찾을 건데 이런 애가 괜히 있겠니? 근데 있잖아, 봐봐. 요 식의 꼬라지를 보시면 요 식이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 방정식 인수분해된 형태입니다. 여기 식은 얘랑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있잖아,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를 굳이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 식은 최고차항의 수도 마침 딱 1이니까 주어진 식이 P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1 빼기 x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를 이용해서 P가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다항식 PX도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사실 요런 문제들은 요런 방정식 때문에 요 단원 문제 없고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저 뒤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 문제를 풀 때쯤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머지 정리가 살짝 희미해져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저 뒤에 2차 방정식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또 다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아이고, 힘드네요. 그렇죠? 힘들죠? 자, 여기까지 하면 내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좀 다 끝났습니다. 물론 뭐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항등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알았죠? 뭐 그런 것들은 쉬우니까요. 쉬운 것들은 얘기를 뺐고요. 그래도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것들은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설명할 건 끝냈고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는 유형 1번, 2번, 3번과 유형 18번, 19번 이렇게 5개 유형, 5개 유형 하면은 몇 문제야? 30개, 75개, 105문제가 숙제고요. 혹시 수요일 오전에 못 나오시는 분? 자네밖에 없나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졸업식인가요, 혹시? 졸업식이 언제예요? 수요일, 목요일 졸업식이고, 그러면 금요일 날 좀 일찍 와서 우리 보강을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수요일 날 못 오는 건 내가 일단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남은 시간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시험지를 하나 풀 거고요. 시험 하나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알았죠? 5분간 쉬었다가 시험 하나 볼게요. 알았죠?